여러분,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끝없이 치솟고 있죠. 1480원을 넘어선 순간 이미 많은 분들이 숨을 멈추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1500원이다 라고요. 1500원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공포의 심리적 마지노선이거든요. 만약 이 선이 뚫린다면요, 그때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패닉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구두 개입 정도만 해왔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뻔한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말이 아닙니다. 당국이 드디어 행동에 나섰거든요. 그것도 아주 초강경한 자세로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단순히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시황 분석이 아닙니다. 환율 1500원 시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물 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극비 대응책들의 실체와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시라도 시선을 떼지 말아주세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 원화 가치만 이렇게 폭락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물론 킹달러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기준 금리가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올라가니까 전 세계의 돈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달러가 너무 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모든 통화가 약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엔화도 파운드화도 맥을 못 추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과의 금리 역전폭이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돈이 더 이상 한국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앉아서 손해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게다가 최근 경제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둔화되고 경상수지 적자 우려까지 나오면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시그널을 국제금융시장에 보내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달러가 강하고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은 약해지는데 금리 차이 때문에 돈은 계속 빠져나간다. 이게 바로 삼중고입니다. 1480원은 그냥 생긴 숫자가 아닙니다. 이런 복합적인 악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공포의 지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요, 정부가 단순히 이 상황을 방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의 대응 방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단기적 진화 작업과 중장기적 시스템 개편입니다. 먼저 단기적 대응이 뭐였을까요? 모두가 아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행이 달러를 시장에 던져서 원화의 급격한 약세를 막는 방식이죠. 지난 분기에만 수백억 달러를 투입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외환 보유액이 화수분이 아니라는 점이죠. 계속 쓰다가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총알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며 칼을 빼든 곳은 바로 외환 건전성 제도 조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행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서 환율 변동에 노출하는 정도, 그러니까 포지션 한도를 조정한 겁니다. 은행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와서 국내에 원화로 바꿔 대출해주잖아요. 이때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 한도를 일시적으로 풀어준 겁니다. 이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은행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쉽게 끌어올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이 순식간에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달러가 귀해질 때 강제로 달러를 풀어주는 방식인 겁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이잖아요.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재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통화 스와프,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과 계약을 맺어두면 환율이 급등할 때 언제든지 달러를 빌려 쓸 수 있는 안전판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스와프가 한국 금융시장을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줬는지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정부는 지금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재개를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아닌 행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니까요. 그렇다면 당국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1500원 사수를 위해 뛰어다니는 진짜 목적은 뭘까요? 단순히 원화 가치를 지키는 것 이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가 폭탄을 막아야 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가 수입해오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의미예요. 원자재, 곡물, 석유 모두 달러로 사와야 하니까요. 지금껏 정부가 금리를 올려가면서 겨우 잡으려고 했던 물가 상승세가 환율 폭등으로 인해 다시 폭발해버릴 수 있습니다. 수입 물가발 인플레이션이 닥쳐오면 서민들의 지갑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자본 유출을 막아내야 합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겁을 먹습니다. 아,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야겠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달러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이탈하면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국가 신용도까지 위험해집니다. 이게 바로 1997년 IMF 위기의 가장 무서운 시작점이었잖아요. 정부는 그 트라우마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부의 대응이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성공적인 연착륙입니다. 정부의 외환 건전성 제도 조정이 효과를 보고 여기에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재개 소식까지 들려온다면 환율은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겁니다. 1400원 선에서 다시 1300원 후반대로 점진적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장은 잠시 숨을 돌리겠죠. 다만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지 않는 한 극적인 안정은 어렵고 긴 시간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위기의 현실화입니다. 통화, 스와프 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진다면 시장의 불안감은 폭발할 겁니다. 1,500원을 뚫고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가 됩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우리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의 터널 속으로 진입합니다. 기업들은 달러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수입 물가가 올라 모든 생필품 가격이 치솟으며 결국 내수 경제까지 얼어붙게 되는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아주 얇은 얼음판 위입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있지만 결국 거대한 파도는 미국의 연준과 글로벌 경제 상황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시장은 정부의 말보다는 실제 행동을 보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가장 강력한 신호는 바로 한미 간의 긴밀한 금융 협력일 겁니다. 지금은 경제 뉴스를 외면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고 환율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달러와 원화의 치열한 줄다리기. 이 싸움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계속해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